맞습니다. 자, 저는 드루킹 댓글에서 드러난 문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이 발제를 하기 전에요. 뭐 유사한 똑같은 건입니다. 손혜원 건에 대해서 지금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지금 드루킹이나 김경수 건에 보도하는 것과 같거든요. 결국 드루킹, 김경수의 몸통이 문재인 부부듯이 손혜원의 몸통도 문재인 부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부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번져갈 수 있는 어떤 위태로운 어떤 스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계하는가? 자, 언론들이 1월 말 이후에 손혜원 부분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로 합의한 듯이 손혜원 기자회견이 1월 23일 날 있은 뒤로는 싹 꺼졌어요. 그리고 추적하지도 않고 탐사 취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해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좌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혜원 씨 동생이 저하고 연결이 돼서 2월 12일 날 우리 요 방송국에서 중요한 폭로를 했어요. 현직 문화재청장이 땅 보러 같이 다녔다, 목포에 손혜원과. 그 다음에 손혜원이 8채가 더 있고 또 13채쯤 총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손혜원의 주변에 이 숨겨진 채권들, 납품업자니 무슨 마포 발전소니 이런 데 관련된 사람이 다 차명으로 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남산길에 손혜원에 고급 콘도가 4채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맨해튼에도 2채를 샀다가 팔았다. 투기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손혜원의 가족들이나 친족들은 아버지 국가 유공자 선정을 알고 있었다 했어요. 근데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제 문화일보가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그거는 빼고 손혜원이는 조사 안 하면서 손혜원 동생만 괴롭힌다고 보도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목포 MBC가 들고 나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SBS가 보도한 것이 편파적이었다. 땅값이 4개 올라가. 그래서 목포 MBC가 집중적으로 SBS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그 SBS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최근에 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고려대학 로스쿨의 박경신 교수라는 사람이 인터넷 언론에 글을 실어가, 이 프레시안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드루킹 김경수는 규모화의 문제다. 실제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댓글 몇 개를 이렇게 조작했다고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느냐. 더 나아가지고 과거의 운동권들은 다 뻥을 쳤다. 무슨 작은 몇 명이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뭘 하고도 구국연합이니 무슨 동맹이니 이것도 결국은 뻥에 관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프레임을 다르게 거는 걸 현직 로스쿨 교수가 고려대학교에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손혜원 씨라고 손혜원 동생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3번이나 받았는데 3번째 갔을 때는 조사를 몇 시간을 하고도 도장도 안 찍고 보라고 진술서를 주지도 않고 도장도 안 찍고 그리고 편철도 안 하고 그냥 임의 제출이라고 해버리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가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파괴된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즉 김경수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몰려가서 사법부 그 특정 판사를 지목해서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예요. 사법기관, 검찰 그리고 판사들이 지금 이런 권력의 핵심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협조를 하거나 그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 그것이 이 판사들이 지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데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다가 안 하는 걸로 표결했다고, 대표자도 표결했다고 안 하는 걸로 덮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드루킹 김경수 사건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지금 저들이 블랙리스트 환경부 장관 그 컴퓨터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김기춘, 조윤선한테만 블랙리스트를 적용시키는 그것도 또 지금 법을 아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그 밑에 이 사법기구들을 갖다가 권력기구들을 갖다가 통제하면서 또 언론들조차도 지금 문정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약점이 잡혀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드루킹 댓글이 하찮은 일이라고 지금 하는 쪽으로 좌파 세력들은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루킹 댓글과
국정원 댓글, 사이버사회 댓글의 차이점을 거기는 현직 정보기관이 동원되어서 했지만은 이것은 자발적인 민간 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12년 대선에 아까 우리 조영권 이사님 발제문에 보면 조모, 송모 등이 2012년에 민주당의 SNS 조작을 대거했잖아요. 솔직히 2012년에는 쌍방이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쪽도 시발단이니 뭐가 뭐 시켰는지 연결됐는지 모르지만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쪽은 잡혔고 저쪽도 잡혔는데 꼬리가 잘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2017년 대선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야, 이번에도 직접 당에서 댓글 조작을 하다가 걸리면 이제는 큰일 나겠구나. 특히 탄핵까지 시키고 집권했는데 갔다 가다가는 자기들도 이 당선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직접적인 행태로 하다가 걸리면 크게 다치겠구나. 그래서 직접 하지 말고 당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세밀한 아주 사적인 라인을 둬가지고 밖에서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다 시키고 들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걸고 넘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이제 송인배한테 드루킹이 연결되고 송인배가 김경수로 소개하고 김경수 밑에 이제 SNS 팀을 하는 직원들이 보좌관으로 있고 이랬다는 것은 뭔가 하면 드루킹 조직을 2016년 이제 탄핵이 걸릴 즈음에 이제 김경수가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10월 달쯤 송인배한테. 그러면서 이 조직을 이제 문재인에 보고하고 이 조직을 대선에서 댓글 조작 조직으로 끌고 가고 잘못되면 저 외곽 조직으로 우리는 상관없다고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곽에 둔 거죠. 당 내에 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의 본질이 러시아의 해킹 조직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하고 또 힐러리의 이 골드만삭스 연서물 등을 해킹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위키리크스입니까? 거기에 어센지한테 던져줘가 폭로를 하게 한 그게 지금 러시아 게이트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탄핵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청와대가 문재인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 김경수고 김경수는 자기 밑에 그 조직을 이렇게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갱인선 가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이 복잡하다. 경공모가. 그래서 이 경인선으로 한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조직에다가 센다이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를 거론했다는 거.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돼서 대신 이거 해라고 하지. 누가 그걸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나서니까 뜻대로 안 돼서 이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도변호사를 만났다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이 청와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애초에 작년 3월 달에 신속하게 3월 20일인가요? 드루킹 일당 3명을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가다 버리고 세상은 이 일이 된 지 열흘이 지났어야 그 사람들이 열흘이 한 보름쯤 지나서 이 사람들이 갇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의 전모가 뭔지 모르고 다 있을 때였고 조용히 다 급조서 가둘 사람 가두고 급조서 빠질 사람 빠지게 해서 이걸 넘기려고 했죠. 근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문정권이 이제 들고 놓은 것이 기무사의 이제 계엄 논란 그리고 사법 논란까지 들고 놓고 또 문이 직접 국정원 경찰 검찰을 갖다가 엊그제 했던 것처럼 또 그때 군기잡이를 시작해서 이 권력기관 개혁을 갖다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덮어버리려고요. 네, 덮어버리려고요. 드루킹을 덮어버리려고. 겁주는 거죠. 네. 제대로. 그러니까 당시 드루킹 이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에서 보인 행태들이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사전에 가르쳐주고 김경수를 부르지 않고 김경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전화기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온갖 행태가 다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저렇게 민주당의 의원들이 들고 나와서 마치 하청받은 청부업자 비슷하게 사법부를 공격하고
또 최근에 5.18 폄훼 논란에 어제 문재인이 언급한 것도 결국은 드루킹 사건이 자신에게 번지는 걸 막으려고 한다, 문재인에게. 그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저질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여기에 깊숙하게 알고 있고 보고받았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동원해서 사사롭게 지금 드루킹 사건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동원된 흔적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한 지금 USB 내용이 뭔지를 알아봐라. 특검에 제출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은우가 나서서 도 변호사를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도두영이가 제일 드루킹 일당 중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레벨이 높으니까 이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해야 이게 확산되지 않겠다라고 당시 생각했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을 다 동원해서 드루킹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이렇게 입을 닫게 하고 한마디로 이걸 전부 덮으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문재인의 개인 어떤 의혹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청와대를 총동원해서 또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에 자신들 스스로가 얼마나 이 사건의 파장이 큰가를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협박, 이 판사에 대한 협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권 분립에 대한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전부 이렇게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너네 조직을 떼버릴 수 있다. 또 말 잘 들으면 경찰 보고는 말 잘 들으면 수사권까지 던져줘서 완전히 칼찬 순사 만들어줄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이 문 정권의 지금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저는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조차도 지금 이 사건이나 손혜원 씨 같이 문에게 직접 다가가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이 보도를 못하고 있고 상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의 권력기관이 그냥 하수인처럼 게시타포처럼 움직이고 사법부가 그냥 붕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사법농단을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군이나 이런 쪽에도 겁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무사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군을 다 장악해버리고 이러면서 이 나라가 한마디로 이 문의 손 밑에 거의 파시점화되고 가고 있다. 그것의 결정적인 부분이 지금 드루킹 김경수 사건이 대한 이 두려움이나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는 우리 조 이사님의 이런 발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댓글 몇 개가 뭔 당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조금 제가 보완돼야 될 부분은 반기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댓글 조작이, 그 다음에 댓글 조작이 안희정이나 이재명을 제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댓글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안철수를 제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 또 보수 후보들을 분열시키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이렇게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5.18 논란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정리는 정리대로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도 해야 되고 뭐 지금 그 논란은 5.18 그 정신을 폄훼한 게 아니라 유공자라든지 공적조서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또 전 여론이 지금 여론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동원해서 그냥 이 전체 5.18을 훼손하는 것처럼 지금 확 몰아붙이고 있어서 이게 또 뭔가 가동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5.18 이 부분도 또 차제에 다뤄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 조정해야 될 부분 조정해야 되겠지만, 드루킹이라는 이 나라의 근간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이게 파시스트로까지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촉발하게 된,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 독일의 히틀러가 뭘 했습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사로잡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뉴미디어라면 라디오거든요. 라디오로
라디오로 전 국민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특히 괴벨스의 선전선동이 들어가니까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을 전 국민들한테 그걸로 전체 주입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우리 네이버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 당시 라디오라는 게. 하니까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렇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까지 갔습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맥락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정치 이야기나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건전한 양식 가진 사람, 일반 시민들, 양식 가진 사람들도 말을 안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얼마나 이 엄청난 사실, 진실이 지금 가려지고 왜곡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김상진 전 이사가 이야기했지만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한국당이나 보수파 세력이 이 부분을 어쨌든 뭐 우리는 원시적으로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지만 그래도 이 왜곡되는 진실 시대적인 상황들을 그래도 바로잡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우리 황장수 대표 말씀하신 것과 앞에 한 것과 듭니다. 황장수 대표 말씀하신 거 가지고 우리 또 두 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조형권 네. 일단 제가 그 발제문에다는 썼지만 조한기 그 청와대 의전비서관 그리고 지금 현재 제1부속실장을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사안이 커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요. 2012년도 대선 때 2012년도에 드루킹의 원조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조한기 SNS 지원단장이 76명의 그 불법 사조직을 데리고 선거운동을 했지요. SNS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댓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그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 빚어질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정원 직원들이 그 국정원 직원이 있었던 오피스텔을 감싸고 그 뉴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76명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그게 2012년 대선에 2014년 때에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20만 원 벌금 나왔던 게 항소심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더 높게 때려서 90만 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훨씬 죄질이 무거운데 9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건이니까 법원에서도 낮춰버렸는데 그 죄질은 그 훨씬 이상이다니. 자, 그런데 그 조한기라는 사람이 서산 태안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14년도 보궐선거.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아니지요. 조한기 그 국회의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합니다. 불법자에 대해서 후원회장을 하는 어떤 관계일까 대목이 좀 의심이 되죠. 그리고 대통령 2017년 대선 캠프 때 또다시 조한기를 SNS 팀장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 의전비서관으로 탁현민 상사죠. 그리고 당선 후에 지금은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제1부속실장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자, 그래서 제가 김경수가 그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 조한기가 운영했던 SNS 지원단에 10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팀, 대응 2팀, 두 번째 팀에 있었던 사람 하나 송모 씨가 김경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드루킹의 그 댓글 관리를 김경수 국회의원께서 하셨겠습니까? 지시를 내린 거죠. 벌써 지시를 내렸다는 흔적, 문자로 URL 주소를 보내준 건 11건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현황은 송모 씨 그리고 조한기 그렇게 관리를 저는 했다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특검의 한계는 그거를 밝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허익범 특검의 한계는 뭐냐면 이 142만 개 그리고 김경수 지휘하래 했다고 하는 118만 개의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 그 범죄 일람표에 있거든요. 자,
하태경 의원은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한테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그거를 입수를 안 하는지, 저 같은 사람한테 그거를 입수를 시키면 제가 일일이 이 댓글을 수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고생을 합니까? 댓글 4,000개 수집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씩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뭐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아마 나오게 예, 되지 않겠나. 나오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문제를 두 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그래도 네이버는 다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사의 네이버가 비중이 높으니까 네이버를 일단 보는데 보는 건데요. 사실은 심각도는 다음이 되죠. 다음이 훨씬 심각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댓글은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드루킹이 빠졌고요. 문바 댓글단이 활동을 않고요. 그러한 네이버 댓글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손혜원 뉴스, 아까 우리 황장수 대표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손혜원 뉴스에 그 붙은 댓글 19만 5,532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의 87%가 손혜원 하면 투기꾼이 생각난다. 손혜원 하면 최순실보다 더 나쁘다. 손혜원 하면 권력형 비리 김정숙하고는 무슨 연관이냐,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은 이미 댓글 민심으로는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정도면 탄핵 3번도 넘게 당했습니다. 댓글 민심으로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최상위권에 노출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언론들 올라오는 언론들이 여전히 한쪽 편으로 편향되는 언론들이 민심이 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대되는 기사만 계속 써올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계속 거슬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론이 저렇게 보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이버 댓글은 그나마 지금 보면 제가 지금 현재 보면 댓글을 지금 저녁마다 한 10,000개 정도씩은 제가 분석을 해보거든요.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이지. 아니, 조작이 지금 더 이상 없고요. 드루킹 일당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2, 제3이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동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아직은 제가 볼 때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양호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청와대 그 비서관 한 분이 5060 당신들 악성 댓글이나 달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 그 발언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지금 5060의 댓글 작성 비율이 2년 전에는 5060이 합해서 30%대였어요. 지금은 50%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5060이 깨어있는, 이건 정말 걱정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댓글 전체 총량으로는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을 조작하는 거 말고 댓글 총량의 그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일단은 중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대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동안의 불법 행위가 이제 겁이 나니까 또는 이제 숨어버리는 이런 지금 효과는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지금 완전히 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행위는 워낙에 심각한 행위다. 그거는 반드시 규명을 해내야 된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조을용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 법적으로 완결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기대됩니다. 저는 다 들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몇 마디 끼고 싶었는데 계속 주차를 잘못해가 휴대폰이 울리는 바람에 도저히 신경이 써서 말 들어갈 타임을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그 황장수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제 손혜원 문제, 그 심각성, 그리고 드루킹 비슷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그 언론 조작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조영권 대표님께서 네이버가 좀 나아졌다. 물론 일시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권력을 어떤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법, 반혁명으로 찾아오지 않는 한, 아니면 미국의 도움으로 군정을 시작하지 않는 한 저는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민중혁명 피 흘릴 사람 있습니까? 거꾸로 반문하는데 이미 다 장악되고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 사실.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 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 유혹을 지금은 잠시 쉬어놓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하리라고 저도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제 선점을 했잖아요. 이미 드루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거 황장수 대표가 입에 침이 하나 들고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알고 여기 다 알잖아요. 이거 민주주의 완전히 형용화 시켜버린 거예요. 포퓰리즘 뭐 아까 뭐 파시즘까지 나오고 나치즘 저도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묻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역으로 반응 보면 박주민이라는 애가 애죠, 애. 세월호 조작 단장, 법률 단장 같은 변호사예요. 나와서 초선에 최고위원 돼가지고 이거 뭡니까 오늘 무슨 발표한다 그러죠? 예. 예. 뭐 오늘 그저 김경수 그렇죠. 판결문 가지고 예. 판사 판사 탄핵한다고 뭐 하고 있지 판사 않습니까? 꼽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또? 그게 얼마나 걔들은 최선을 다 티 안 내면서 전부 매달렸어요. 거기에. 예, 제가 굳이 뭐 이거 재론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손혜원은 미끼예요, 미끼. 예, 미끼라고요, 사실은. 뭐 김정숙이가 친하고 나발이고, 물론 박근혜를 세월호 띄워놓고 7시간에 발가벗겨가지고 전국 남성의 간음증을 자극하고 민심 이반시킨 전략하고 한다면 손혜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손혜원 백날 잡으면 뭐합니까? 문재인 탄핵이 돼요? 아니잖아요. 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탄핵 요건이 아닙니다. 똑같이 박근혜식으로 하면 되죠. 법적으로는 아니 법적으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11억 은행에 대출 받았잖아요. 7억 1천만 원을 갖다 집 사러 돈 줬잖아요. 네. 그 남은 3억 9천을 어떻게 했냐니까 손혜원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 홍원동 빌라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 손혜원이 그 산놈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문재인 비서관, 보좌관, 손혜원 보좌관 지금 청와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손혜원 문제에 대해서 김경수 건과 똑같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제 대표,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의 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크기는 이제 이 김구수가 큰데 그러나 이 사안이 이 크냐 적으냐도 그 안에 국민 정서가 거기도 경제 공동체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그거는 박근혜 탄핵이 어거지 아니었다는 전자에서 우리 황 대표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박근혜 세월호로 써서 그렇게 민심 이반 시켜놓고 탄핵 심판 그 파면 문서 봤습니까? 세월호 안 나와요. 그건 요건이 전혀 안 된다 해서 그냥 버리는 카드예요. 손혜원이 똑같다는 거죠. 민심은 완전히 이반시켜서 문재인이 김정숙이 때려 죽일 연놈을 만들어요. 그게 손혜원이. 그러나 탄핵 요건상으로 한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 이반용이다. 법적으로. 그런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황 대표님은 법 무시하고 민심으로 따지면 탄핵만큼 폭풍을 갖고 온다. 갖고 올 수도 효과적인 있다. 측면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인 시각과 그렇죠. 법적인 시각이 지금 이제 서로 지금 민심 나오고 위반은 훨씬 더 김경수보다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하는 거, 예? 국민을 개돼지로 뭐 누구 표현했다가 그 교육부 누구 바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방송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가 거부감을 저한테 대해서 가질 수 있겠지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되는 건 다 거론하고 그렇죠. 다 짚고 갑시다. 예, 여론 조작이라는 게 여론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저는 혈액과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론이 조작이 됐다는 거는 혈액에 암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언론기관은 혈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특권을 줍니까? 우리가 언론기관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론 조성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 그러면 자, 이 여론 조작이 인체가 만약에요. 급성 백혈병 며칠 삽니까? 3일 이내에 죽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주의 파괴라고. 그 어느 헌법 책이든 사법 사시에 안 나와요, 이거. 다 정치하고 연결된 정의론의 근본이 뭡니까? 정의. 다 정치, 우리 사회 문제를 얼마나 구성원들이 다수가 수용하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정의의 근간 아닙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 예. 이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이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조영곤 이게 뉴미디어 비평가께서 그걸 여론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 거를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지금 내가 듣고. 저는 그 정도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못 했으니까 이번 토론에 참가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거면 그러면 이해찬이가 주장한 50년, 보수 불태우고 50년 장악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걔들 지금 그 이론대로 하면. 그래서 평양 가서 뭐 등덕궁 둥실둥실거리면서 김정은한테 알랑방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심각성을 내가 오늘 느꼈다니까요, 지금.
히틀러의 그 선전 선동 이것의 최후 이게 지금 걱정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년, 50년 장악 물론 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 개별서 그게 원전입니다. 원본인데 얘들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 왜 정책을 쓰는 게 점점 사회주의화로 가잖아요. 네, 네. 물론 내각제 세력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친중화 가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배제할 수 없는 뭐 정치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망 그런 방향도 있지만 저는 정책 쓰는 부분이 같은 전체주의인데 우파 전체 아직은 자유민주주의가 좀 살아남아 있으니 우파 전체주의로 보는 시각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남쪽에 전체주의화 경향, 여론을 독점하고 독재하고. 근데 북한이 좌파 전체주의에서 저건 사교 집단이죠. 사실은 뭐 공산주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희한한 체제인데 저것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우리하고 거의 같아지는 쪽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원래는 지난 우리 미디어 비평 시간에 제가 법적 가능성을 사실 다 검토해 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관계를 1심 판결문 나오기 전이니까 추정으로 사실관계를 가정해 갖고 우리 사법연수원에 판결문 예비적으로 쓰는 거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 돼서 1심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아까 허위법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허위법인도 상당 부분 우리 특검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허위법 본인도 여러 가지 문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옆에서 잘라보면 노회찬이가 중간에 갑자기 그게 그렇죠. 아니 그렇죠. 너무 서러운. 저는 그 앞에서 가서 시위도 했습니다. 변시체 이게 변사체 부검해라. 특검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뚝 지켜보고 뭐 내용들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지금 드러나버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판사가 지금 성창호 판사가 용감했다?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더군다나 고리를 자기도 바보 아니면 짐작했을 텐데 결국 이게 잘못 불똥 튀면 김정숙, 문재인, 경인선 바로 고리가 연결돼 있는 게 판결문은 안 드러냈지만 지금 짐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년을 때렸다는 거는 그 용기가 현 체제에서 굉장히 가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정법의 한계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이 법 314조 2항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등등 해서 검사 구형선에서는 비교적 충분히 때렸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입법 불비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하고 바로 엮으면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헌법, 민주주의 파괴가 헌법, 우리 지금 헌법 체계에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 초헌법적 행위거든요. 선거 부정 이 부분이. 그래서 김정숙, 또한 수사를 할 수 있냐, 이 문제도.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헌법 75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추권이 없다고 치더라도, 면책특권에. 김정숙은 포스트레이디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실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숙 경인선 가자 자체가 그러니까 수사가 특검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즉시 또 해야 되고 문재인도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조사까지는 할 수 있죠. 물론 대통령도 조사까지는 그렇죠. 조사까지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김태호가 그걸 폭로했잖아요. 드루큰 사건 개인 문제를. 그 내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아직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세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미래연대 활동하느라고. 마음껏 욕을 해도 되겠네. 그 세대가리 우리 그 지만은 박사한테 정치적 창녀라고 욕먹은 나경원이 있잖아요. 자한당 망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김병준도 그렇지만 이유는 이번에 국회 정상화한다고 문희상이가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김태우 거를 빼고 이 드루킹 이 중차대한 아니 의원이란 자가 일반 국민이 저 여염집 아무도 모르는 백성이 그런 협상을 한다면 이해가 하죠. 제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제2중대라고 보거든요. 손혜원하고 뭐 다른 거 엉뚱한 쪽으로 하면 우리 국회 정상화 하자는 식으로 말을 꺼냈다는 자체가 그또 몇 선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4선이에요? 4선입니다. 초선도 아니고 4선 의원이. 예컨대 내가 노골적으로 아주 얘기할게요. 또 다른 사람, 특히 그 판사 출신이에요. 헌법 알아야 될 거예요. 의무가 있잖아요. 또 한 사람, 정종섭 의원. 제 학교로 다니는 스승이에요. 그분 행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맛이 갔어. 행정부 장관 한번 하고 지금 개헌 문제. 국회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헌법 최고 권위자가 정종섭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포럼하고 뭐하고 동문 후배죠.
뭐 개인적인 이야기 따. 그러니까 어떤 점 우리 내각제 개헌 방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승현이 백모도 얘기했죠. 대통령제가 제대로 된 미국식 대통령 되면 국회 해산권이나 이렇게 같이 견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밸런스 다 깨버리고 대통령은 손발 다 묶어 놓고 행정부가 힘이 센 거지 무슨 대통령 중심제라서 이게 상권 분립이 안 된 겁니까? 그렇게 강한 대통령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국회 연합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탄핵 한 방 당하고 제도 크게 없는데 깜빵 가서 지금 잡히는 겁니까? 아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삼모사하고 내각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정치 현실이 어떻고 자기 언제부터 정치했는데 정종섭 초선 아니야. 행안부 장관 좀 하고. 자, 우리 아니요. 개인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개인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검토 팩트로 좀 이야기하시죠. 법적인 제가 깐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나경원, 정종섭. 다 법조인 저보다 훨씬 사실 선배에다가 아주 잘 아는 자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국회의원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선도적으로 법을 알고 헌법을 알아야 될 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절단이 났다는 거죠. 어떤 법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드루킹 뺀 거. 김진태를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특검 이거 해야 되잖아요. 특검을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니까. 예. 김태우 포함해서 드루킹 특검. 왜냐하면 새로 발견된 사실들이 있잖아요. 흑범이가 용기가 없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가 없었던 부실 수사를 했던 덜 했던 부분에서 지금 김정숙 경인선 가자 연결고리 송인배 따로 정치자금법으로 별건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송인배가 연결고리잖아요. 송인배가 부속 비서관에 문재인 직접 연결고리인데 그런 걸 다 잘라내서 끊어내면 그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가 네.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 지금 경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토론회에서 김진태 후보가 황교안 후보한테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네. 드루킹 특검, 네. 드루킹 이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황교안 후보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반드시 규명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히 그 두 분 중에 대표가 되면 이 드루킹 부분은 확실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했으니까. 그 부분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인지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당대표가 돼서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그때 정치적 판단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적어도 의원들 중에 자기가 법조인 출신한 자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죠. 왜 역사에 남을 조삼모사를 하냐고요. 제가 소수설이에요. 지금은 말하자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법조인들은 빵을 위한 학문이 법학이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겁내요. 예? 지 밥그릇 뺏길까봐, 당장 뭐 쪼개질까봐. 내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딱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요. 특히 이제 저를 조금 뭐 흥분시킨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여러 의원들 정치적으로 뭐 뛰어나신 분이나 여러 가지 각 분야마다 다른 정치적 관점이라면 이거는 조금 법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부분이라면 뭐 우리 화합하고 조금씩 너무 핵심적인 거 안 건드리고 그 공생관계, 예? 적대적 공생관계, 그렇죠. 그런 부분 남북 간도 마찬가지고 여야도 적대적 공생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 협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까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내가 핵심적으로 욕을 했던 사람들은 자, 판사 십수년 최고의 나름대로 헌법학자 반열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조삼모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몰라서 모르는 거는 저 역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약하거나 몰라서 또 그릇된 신념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헌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건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지금 제가 짚는 그런 부분은 개인의 공격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특히 헌법의 문제는 이제 뭐 그 정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제도 문제를 깊이 천착해야 돼요. 아까 김상진 단장이 올해 좀 더 있었으면 본인하고 내가 이게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댓글 자체의 순위 이런 거 순위 매기고 뭐 순서노 그런 프레임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속이고 이렇게 주도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정에 어긋나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쟁사회를 택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원리가 뭡니까? 다수결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통제 감시를 잘못했냐? 네이버가 전횡을 했냐? 이런 거지.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이버는 포탈로 뉴스 순위 다 매기면서도 언론기관에 책임을 안 하는 거. 안 지고 있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제도를 보완해 가야 될 것이지. 저는 북핵 문제도 똑같이 보거든요. 우리가 북한만 핵을 가집니까? 북한 논리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핵을 가지요. 근데 양쪽 두 국가가 한쪽은 핵을 가져도 되고 한쪽은 안 가져도 되는 논리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물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법으로. 우리가 권총을 갖습니다, 무기. 경찰이 가지면 괜찮죠. 괜찮다고 여깁니다. 강도가 가지면 뺐죠. 불법 무기 소지죄로 신고도 안 했을 거고. 그런 논리입니다. 똑같은 네이버 포탈이 됐든 뭐든, 예? 그게 우리가 약속한 제도를 공정하게 하는가. 국가 권력이랑 조폭이랑 똑같거든요. 속성이. 뭐, 강제력을 가진 거. 남의 의사에 반해서 패고 때리고 뭐 구금하고. 근데 강제력이라는 정치적 힘의 속성은 똑같지만 그것을 구별시켜주는 게 방금 핵이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니까 가져도 되고 북한은 불량국가니까 가지면 안 된다. 사고 칠 위험이 있다. 똑같은 논리예요. 국가적, 전 국민적 합의, 대의를 통해서 정한 국회를 통해서 입법된 형법이든지 뭐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 강제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는 거예요. 제 자유가 제한이 돼도 참고 공공질서, 국가안전 뭐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폭은 파당적이거나 저거 조직 개인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성을 획득을 못해서 형법에 저촉이 되면, 예. 그리고 우리 형법에 정당 행위라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근거해서 국가 공무원이 법 집행하는 행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 행위로 똑같은 조폭처럼 해도, 아니 물론 법 테두리 적법 절차를 벗어나고 법에 의거해서 하는 당연하죠. 것은 그거는 정당성이 그렇죠. 국가 인정되는 공권력이 공무원이 위법하게 행사하면 안 되죠. 모든 절차 뭐 경찰이 체포할 때도 미란다 고지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적법 절차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포탈을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네이버를 편들어 주자는 취지 아닌 거 아시죠? 네이버라는 기구 자체를 뭐 네이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경쟁사회 자본주의 원리를 채택했으니까 네. 정치적 다수결, 경제적으로는 뭐 경제적 자유죠. 기본적으로 시장 그래서 가격. 저희들 오늘 1차 결론은 참여하자라고 나왔죠.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잘 하셨어요. 예. 우리 김상진 당도 잘하고 가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 부분이, 예? 단지 헌법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사용 업무방해죄 314조 2항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예. 뭐 손으로 한 거나 이게 매크로를 스스한 거나 전부 공직선거법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게 하지 않는 이 불법 선거운동의 행위로 돼서 그건 집행유예까지 때렸더라고요. 예, 예. 그 두 개 거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차원이 아니다. 그 차원이 그렇죠. 아니다. 입법 불비가 최소한 공직선거법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조직적 자유선거 방해죄 이런 거 신설해야 돼요. 우리 조직범죄 지금 형법에 굉장히 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사회를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폭행보다 조폭들, 조직범죄, 범죄단체 구성죄 이런 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형량이 더 심해야 돼요. 네. 국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까 이 사안의 무게를 볼 때 그 당연하죠. 민주주의 그 제도의 근본을 흐트리는데. 단순한 공직선거법 정도 차원이 아니다. 그 이제 예, 예. 공직선거법에다가 규정은 해야 돼요. 규정을 처벌 해야 규정을 신설해가 자유선거 방해죄, 특히 단체가 동원해가 뭐 자동화 기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큰 파급 효과를 미칠 때는 무기징역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건 설명해.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은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생각보다. 어떤 게 있냐? 방화죄 이런 거 보셨죠? 그거는 옛날에 다닥닥 붙어 있는 초같이 붙어 있을 때 불 한번 내뿜으면 동네 전체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화죄가 생각보다 형량이 굉장히 형량이 세요. 무겁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신용을 망치는 저 있죠. 뭐 위조 수표. 예? 특히 화폐, 지폐 위조, 조폐공사에 찍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발권력 이런 거를 침해하는 거예요. 공공의 신용을 다 흐트러가 신용사회 박살내버립니다. 경제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형량이 조금만 시도해도 굉장히 높아요. 사회, 국가 사회적 범죄. 이거 최고 위에 있는 그 여적죄 바로 밑에 수준입니다.
예. 여적죄, 내란죄 바로 밑에 수준이 이 지금 이번 들킨 아, 그럼요. 들킨 당연하죠. 사건에, 이 제대로 하면 문재인 탄핵은 기본이고, 저걸 몰래 만나가 그 죽어야 됩니다, 전. 예, 이 짓을 했다는 게. 앞으로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제2, 제3의 범죄가 김경수 2년만 살고 나올 것 같으면 대통령 한 명 만드는데 이런 조직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저는. 네? 자, 근데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셔도 돼요. 자, 태극기 부대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박수를 받겠지만은 실제로는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황교안이나 김진태가 거기 찬성했다지만은 문재인 이제 이번에 특검을 한다면 문재인 부부한테 직접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표가 한국당이 지금 한 명 제명시켜서 112명인데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가세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이제 평화당하고 합당하자고 하고 있고 5.18로 해서 저쪽으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안 하면 길거리 나서서 정말로 장애투쟁을 해서 한마디로 이 물리력으로 강제해서 끄집어내겠다.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끄집어내겠다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가능할 것처럼 둘렁둘렁 이야기하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좀 예. 이해를 해야 된다. 사실 오케이. 최근에 논평에다가 자유한국당민들 빠지 다 떼고 청와대표에 가서 전부 다 그냥 저 옥쇄하라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만 놓고 볼 때는 일단 요건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예, 충분히 됩니다. 예. 일단 발의 자체는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효성 문제인데 실효성은 행동으로 만약 안 되면 행동으로까지 나서라는 그 말. 정치 그 말씀입니다. 공세를 해야죠. 4분의 1 저거 자당으로 충분히 되니까 정치 공세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지금 그건 정치적 관점으로 보셔서 충분히 현실성 있는 반론 충분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규범적으로,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파이팅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국정조사 사안을 정할 때도 그렇고 핵심 우리 삶에서도 워낙 다들 바쁘시잖아요. 오늘 내가 스케줄이 10개가 짜여 있어. 바쁜 사람일수록 이제 내가 역량은 5개밖에 소화를 못해. 그래서 비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관리 카운팅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원내대표고 법조인 출신이라면 이것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우리 황 대표님처럼 그런 접근법도 있습니다. 정치를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들은 노래는 해서 그럴지 몰라도.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요 영원히 우리 또 특히 그런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패전 투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질 것 뻔한데 후보들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대통령 꿈꾸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인식이 쟤는 맛이 갔구나. 뭐 생활고 때문에든지 패전 처리하러 나왔네. 내가 특정인 지적하기 뭐하지만 다 맛이 갑니다. 그건 지도자를 안 쳐다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할 때와 들 때와 날 때가 있죠. 지도자라면 그 리더십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그런 요건 좀 다소 추상적입니다. 이것도 제 원래 성격대로면 누구 사람을 지목해가 씹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뭐 그 사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지 않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우리 열려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열려 있고요. 특검도 자 1사부재리 원칙 지금 김경수 항소심으로 올라갈 거죠. 근데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걔들이 1사부재리다 해가지고 거부할 여지가 있지만 이거 지금 추가 기소 형태의 추가 사실 그때 허위범 특검이 확정시켜서 공소장에 적지 않았던 사실들이 송인배 부분 연결되어 있고 그 경영선 가자 김정수 고척 돔에서 뭐 다 증거 있잖아요. 이미 따로 주워 모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추가 사실로 일단은 특검 주장할 수 있고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물론 우리 황장수 대표님 관점에서 보면 못 열리죠. 왜? 아니 그러니까 열리도록 이제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강하게 국정조사까지는 되는데 네. 특검은 뭐 수적 자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치 공세를 끊임없이 해서 국민을 상당 부분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삼아요. 공세라기보다는 정치 투쟁. 투쟁? 오케이. 그 용어는 부적절했습니다. 그래. 정치 투쟁을 통해서 정치 투쟁을 강하게 이 여론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의 실제적으로 주권도 다 뺏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부정선거 방식을 금권 선거로만 우리가 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뭐 초기에 고무신 주고 막걸리 주고 이렇게 하다가 예? 아직은 시골은 여전히 횡행합니다. 서울은 50배 벌금 때문에 예? 하는 사람 없죠. 받고 50배. 조 변호사님이 이제 그 법적인 거를 조금 마무리를 해주시고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뭐. 지금 국정조사 특검에 대한 이 정치적인 부분을 우리 황 소장님이 네, 황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좀 정리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조용건 이사님은 이제 어떤 전반적인 댓글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인 부분이든 제도적인 부분이든 우리가 네. 해내야 될 부분들고 마지막으로 네. 정리해서 한 말씀 예, 있습니다. 해주시죠. 네, 네. 조 변호사님, 저 지금 요 법적 고찰한 부분 결론 좀 한번 내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처럼 형법으로도 우리 지금 1심 김경수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 주권주의 원리 자체의 침해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물론 헌법에서 밑에 재형법정주의 때문에 밑에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을 위임합니다. 거기를 안 걸려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서 처벌을 못해요. 지금 솔직히. 그 뭐 판사가 판결을 굉장히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고 분리의 원칙. 검사가 특정 죄를 규정해가지고 이만큼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구형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거의 입법 불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형은 그만큼밖에 못했고 또 성창호 판사도 그 정도 충분히 용기 있게 잘 판결했습니다. 네,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서로 말하는 중에 나왔지만 공공법익을 침해한 사회의 불안을 일으키는 이런 죄가 형량이 이렇게 크다라고 내가 방화죄도 들었고 공공의 신용을 하는 뭐 위조수표, 위조음 등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우리가 지금 규정된 단일죄가 93조 여적죄 사형밖에 없어요. 거기에 준한 게 이적죄, 일반 이적죄, 뭐 내란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다른 형들을 다 비유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람도 안 죽이고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황정수 대표님께서 얘기했고 우리 조명 주제도 민주주의 파괴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여적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적죄는 저거밖에 없죠. 사형밖에 없던가요? 사형밖에 없죠. 사형밖에 없죠. 이게 네. 가장 그 국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뭐 간첩이 예를 들면 북의 사이버 테러 조직과 뭐 또 뭐 혹시 뭐 그러니까요. 북한 뭐 저 대남 통일전선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혹시 뭘 했는지까지는 뭐 그렇죠.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김상진 단장도 이미 댓글 공작의 주도 세력들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좀 얘기했죠. 아까 북한 사이버 그 특수전 이미 과학 정보 사회가 바뀌면서 미국하고 붙기 위해서 사이버 전사들을 키우고 있어요. 특수전. 그건 북한이. 그렇죠. 그건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원세훈 지금 박근혜 그러니까 MB 말기에 세운 국정원 댓글 조작이라는 거는 저거가 큰 도둑놈이고 북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게 문재인이 잡고 기무사의 그 기무사 부대 이런 안보지원사령부를 바꿨죠 이미 대공하는 부분 다 조졌어요. 국정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대공부수 다 이미 DJ 때부터 거의 다 해체돼 버렸고요. 이번에 완전 아작을 내놨죠. 그래서 어설프게 잘못 걔들한테 내부 고발자가 있어갖고 그 김양인가 뭐 오피스텔 문정동 50 그러니까 송파 오피스텔 튼 거예요. 박근혜를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국정원이 이렇게 댓글 조작을 해서 도와준 게 아니고요. 대공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죽지는 않았던 북한 사이버 부대가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을 하니까 그걸 디펜스하는 수준의 댓글이었거든요. 횟수도 그렇고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 부분 하나 있고 네네 아까 내가 보충을 뭐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건데 다릅니다. 아예 그거는 전혀 오히려 좌파들의 공작에 막 하고 선동전에 말려버린 거죠. 예, 일단 이 매크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들은 합세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을 붙인다면 이게 뭐 쉽게는 안 되겠지만 의심은 할 수 있다. 북한하고 나중에 통전부가 열리고 저는 좀 주제 넘은 얘기인데 2월 27일 8일 이후에 거의 미북 수교가 지금 된다고 봅니다. 되든 안 되든 북핵 폐기한다고 합의서 쓸 거고 이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황장엽 선생님이 와서 여기 5만 명 그 당시 5만 명 간첩 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북한이 열리면 5.18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여적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지 도가 된 다음에 올지 는 모르지만 북한하고 합세했다면 이건 여적죄고 내란죄 그 부분은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의심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확대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맞습니다. 거론하는 걸로 일단 네, 하시고 예, 제가 황 소장께서 제가 아까 네이버에 조금 이야기할 거 하고 아까 네네. 방금 이 저기 정치적인 문제 특검 부분을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좌파들은 대기업을 갖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하고 다음은 인터넷 재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재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좌파들이 옹호를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재벌에 대해서는 이 재벌의 독점이나 문어발식 확장이나 각종 부정이나 부패를 갖다가 공격을 하지만 지금 이 온라인의 재벌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비판하는 보수 진영의 뭐 의원들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 전부 완전히 커버해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은행이 누가 합니까? 다음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문제가 되었던 다음 카풀이라든지 또 이재용이 소카를 통해서 요즘 또 타다라는 택시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권이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네이버에 뭐 댓글을 열심히 달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네이버가 뉴스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불편하더라도 다 신문사 밑에 가서 다 개별적으로 찾아보고 해야 된다. 우리가 제도가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악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제도를 바로 잡아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게 만드는 하는 어떤 행태로든 이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 레이아웃에 장난이 나올 수 있고 댓글에 장난이 나올 수 있고 정치적으로 붙어먹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T 업계는 좌파적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댓글 열심히 달든가 뭐 정책을 바꾸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이버나 다음이 아예 기사나 댓글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정치에서 해제를 하는. 이 구도가 잘못됐으면 구도를 갖다 깨버려야지. 거기에 가서 뭐 좀 바로잡아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특검 부분에 대한 이 김경수에서 이제는 문재인 부부에 대한 특검 부분에 대한 논란은요. 저는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국당의 이 당권 후보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내가 되면 알아서 잘 챙기겠다. 그러고 넘어간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뭐 몇 달 밀고 땡겨 사타가 또 허지부지 시간 이렇게 놔두면 99.9%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특검 못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선거 전에 그래도 들미라도 잡혀 있을 때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제 이 방송 보고 김진태 의원이 제발 그렇게 물어주길 바라요. 나는 이 특검을 거부하면 아예 국회를 완전히 스톱시키고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면 밖으로 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세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이 당권 경선을 할 때 명확하게 만약 이거 안 받으면 국회를 올 거부해버리고 나가서 장외투쟁으로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하길 바란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네요. 일단 어느 정도 언급은 좀 했죠. 김진태 후보 경우는 청와대 1인 시위 안 그래도 하고 왔다라고까지 이야기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건 저 민주주의 그리고 이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니까 제1야당이 분명하게 정치 투쟁까지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오늘 토론회의 어떤 결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용건 이사님 좀 네.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오늘 드루킹 관련된 토론인데 그 또 손혜원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드루킹보다는 손혜원에 더 공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루킹은 잘 모릅니다. 워낙 많이 떠들어져 있지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를 하니까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이게 댓글이 그냥 댓글이 아니었구나. 댓글이 여론이었구나. 민심이었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많은 수로 조작을 했구나. 아니,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댓글을 다 조작했구나. 이걸 지금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손혜원보다 더한 공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아마 거의 완벽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네. 결론은 지금 아마 오늘 이 대담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처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드루킹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야 맞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 언론이 보도하고 제가 댓글을 빅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드루킹보다는 손혜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공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촉매제는 된다. 댓글을 보긴 보는데 국민들이 예. 이게 실제로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예. 자 그러면 손혜원 건도 저는 놓쳐서는 안 되지만 이 드루킹 문제를 그 김경수는 오히려 깃털에 불과하고 이것이 조한기 비서관, 송모 비서관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몸통은 문재인, 김정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서 저는 그 탄핵 절차니 특검이니 이런 거는 어떤 때 되냐면 국회의원 의결 종족수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재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이전에 탄핵 절차가 들어가기 이전에 사회적 재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촛불 재포로 그냥 결론을 내고 법관들이 그 결론에 농단이라고 미리 결론 다 내버렸죠. 결론을 내놓고 그런데 최순실 그 태블릿 PC에 의한 국정농단보다 이 드루킹 여론 조작은요 심지어 제가 100배 크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비교 안 된대 1000배 만배가 크대. 그건 한쪽은 깃털일 따름이고요. 예. 따지면.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을 두고도 우리 저 자유애국 진영에서 애국하는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체 저 단체 다 분산시키고 있어요. 뭐 5.18 가지고 분산시키고 뭐 가지고 분산시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힘이 그거라고 하는 거죠.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사회적 심판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그래서 3월 1일 달에 3월 1일 3.1절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면 저는 이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공분이 일어나고 동영상이 우리 저 이 뉴스를 100만 200만이 보고 그러면서 사회적 심판을 하자고 하면 그 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가자. 저는 그겁니다. 구체적인 그 자료 예. 원본 파일 우리 조용건 전 이사님이 작성하신 구체적인 그 완벽한 여론 조작의 그 실질적인 데이터들 그 자료 원본 파일 또 우리 김상진 또 이사위원 그리고 우리 황장수 대표님 조을정 변호사님의 원본 파일을 저도 각기로 다 뿌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 국민 여론,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차단될 때 더더군다나 진실을 아예 오더를 해버릴 때 어떤 심각한 국가적인 결과가 오느냐. 그건 과거 역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까 뭐 히틀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지금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다라는 그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정조사 특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건이 되고 하나는 정치투쟁을 벌여야 되는 거니까 정치투쟁까지 감안해서 이 국정조사 특검까지 관철을 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늘 이 대담의 결론. 그리고 이 네이버와 다음 이 포탈의 어떤 그 언론 기능 전혀 책임을 지진 않으면서 그 언론 행위를 하면서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더더군다나 특정 정치 세력과 뭐 유착의 그 소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다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대담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규명에 들어가고 시정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발언 그냥 주시죠. 네, 조 변호사님. 예. 제가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미처 못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 같은 거, 재산권, 우리 내 거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당했다. 아무도 안 참죠. 고발하고 형평소 고소하고 민사소송 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똑같이 그건 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동전에 이제 정치 체제로서의 참정권. 아까 민주주의 파괴라는 말이 이제 법적으로 좀 거창하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 보통 선거, 4대 선거 원칙에 따라서 1인 1표부터 평등 선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참정권, 선거권 자체를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또는 뺏어간 거죠. 도둑질이라고 해야지. 사기쳐서 간 거지.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 참여를 안 하면 가장 비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안 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거는 호작질해서
경제적으로는 사기입니다. 우리는 사기죄 규정이 돈이 오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구성 요건을 못 하지만 그 국민들 내가 A 후보 누구를 다른 사람 대통령 하고 싶은데 여론 조작으로 다 저쪽으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이 참정권을 다 하나씩 사기쳐서 다 들고 간 거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 예,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이지. 예. 예,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 예, 예. 오늘 민주주의 파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을 주제로 해서 대담을 가졌고요. 그 심각성 오늘 저 각계 패널들 아주 실증적인 자료들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오늘 대담이 우리 민주주의의 그 회복 그리고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계기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요.